네, 스포츠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김준석입니다. 그동안 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를 제패하겠다, 언젠가는 한국을 넘겠다는 중국 축구의 수많은 외침들이었죠. 희망에 찬 선언, 때로는 이제 허황되게 들렸던 목표들, 아마 많은 팬 여러분도 저와 같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동안의 모든 것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낯선 것입니다. 제 손에 들린 중국의 텐진일보 기사 한 편.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분석 기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용이 내쉬는 깊은 한숨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 기사에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용의 한숨, 꿈보다 잔혹한 현실을 마주하다. 수년 만에, 아니 어쩌면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중국 언론으로부터 이렇게까지 뼈아픈 자기 비판, 이렇게 솔직한 현실 인식을 마주하게 된 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반드시 필요했던 각성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만이 애써 외면하던 그 불편한 진실, 마침내 그들 스스로가 그 사실을 세상에 꺼내놓은 것입니다. 오늘 그 한숨의 깊이가 과연 어느 정도일지 저와 함께 끝까지 파헤쳐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한숨은 대체 어디서부터 터져 나온 것일까요?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는 법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눈앞에서 놓쳐버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행 티켓이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이 실패의 책임을 물어 곧바로 브랑코 이방코비치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감독 한 명을 교체한 사건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축구 스스로가 온 세상에 내뱉은 처절한 실패 선언이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의 기술적인 패배를 넘어 그들이 그동안 믿고 투자해왔던 전략, 돈이면 다 된다는 그릇된 신념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는 공식적인 인정인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실패의 잿더미 위에서 그들은 비로소 엉뚱한 곳을 헤매던 시선을 거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독을 찾는 것을 넘어서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진실 그 자체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마주한 진실의 민낯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텐진일보의 기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중국 축구의 몰락을 가져온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대표팀의 기초가 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세계적인 명장 한 명만 데려오면 잠자는 용이 깨어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 스스로가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재료가 좋지 않다고 말입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한데 어떻게 100층짜리 빌딩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요리사를 모셔와도 신선하지 않은 재료로는 결코 인류 요리를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인식의 전환입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번 이야기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돈이 없다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돈이 없답니다. 과거 차이나 슈퍼리그에서 메시, 호날두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스타 선수들을 돈으로 끌어모으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그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새로 선임할 감독과 코치진 전체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이 고작 100만에서 1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6억에서 24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일개 프로구단도 아니고 14억 인구를 가진 나라의 대표팀 예산이 이 정도라니요. 과거의 영광은 완벽한 신기루였음이 증명된 순간입니다. 돈으로 명성을 사려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비극적인 모순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성적에 대한 거대한 압박감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선수단의 기량, 즉 기초는 약하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을 발전시킬 돈도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런데 팬들과 축구협회가 바라는 성적에 대한 기대치와 압박감은 저 하늘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력도 없고
지원도 없는데 결과만 내놓으라는 것, 이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실력 없는 선수단, 턱없이 부족한 예산, 그리고 비효율적인 성공에 대한 압박,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세계적인 명장이라면 누구도 받고 싶어하지 않는 독이 든 성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겉은 번지르르한 국가대표 감독직이지만 그 안은 온갖 문제로 가득 차 있어 누구든 마시는 순간 탈이 나게 되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결국 이 기사는 중국 팬들을 향한 처절한 외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계적인 명장을 두고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 헛된 꿈에서 깨어나 냉혹한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자고 말입니다. 참으로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독이 든 성배라는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는 그 잔을 들어야 하는 상황. 바로 그때 매우 익숙한 두 개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바로 파울루 벤투 그리고 신태용 감독입니다. 왜 하필 이 두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거 단순히 전술이나 감독의 역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다루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고 복잡하며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중국 축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수십 년간 컴플렉스로 남아있던 그들의 아픈 상처, 바로 국가적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하나의 거대한 편견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집니다. 바로 한국 감독은 믿을 수 없다는 낡은 고정관념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 축구는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한쪽에는 이성의 길이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조건 속에서 아시아 축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실력이 검증된 지도자를 선택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길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감정의 길이 있습니다. 실리보다는 묵은 편견과 자존심을 앞세워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한국 감독만은 안 된다며 전문가의 선택을 배제하는 길입니다. 기사에서 외치는 섣불리 반대하지 말라는 말은 바로 이 두 갈래 길 앞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가장 큰 내면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쓰라린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팀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해묵은 감정이 냉철한 이성을 집어삼키게 될까요?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중국 축구의 미래 10년을 좌우할 가장 중요하고도 거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자존심이냐 실리냐, 그 거대한 시험대 앞에서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뒤에야 비로소 가장 고통스럽고도 서늘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기사가 가진 가장 깊은 통찰의 것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중국 축구의 현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감독은 어떤 식으로든 결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구원 투수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는 선택의 악순환에 갇혀버렸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첫째, 경질된 이반 코비치 감독 같은 스타일을 다시 선택한다? 그것은 전술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을 또다시 반복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 임시 감독인 데얀 주루에비치 같은 인물을 정식으로 선임한다면 이번엔 국가대표팀 경험 부족이라는 명백하고도 확실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셋째,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 축구를 잘 아는 신태용 감독 같은 인물을 데려오자니 이번에는 실력 외적인 문제, 바로 한국 감독은 믿을 수 없다는 자국 팬들의 거대한 편견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보이십니까? 이쪽으로 가도 온통 가시밭길이고 저쪽으로 방향을 틀어도 결국 낭떠러집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도 상처뿐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완벽한 탈출구는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이 기사는 결국 중국 팬들에게 이제 그만 꿈에서 깨어나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누가 오더라도 당신들이 영화처럼 기대하던 완벽한 영웅은 아닐 것이라고. 이번에도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줄 부원 투수는 세상에 없다고 말입니다. 참으로 처연하고 또 씁쓸한 현실 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반전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의 본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특정 선수 한 명의 실책이 아닙니다. 한두 경기의 패배는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이 기사 그 자체. 중국 언론 스스로가 세상에 내놓은 이 처절한 자백. 이것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가장 거대한 충격이자 핵심입니다. 그들의 언론이 얼마나 용감하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방식이었을지 짐작이 갑니다만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가난하며 이제 우리에겐 좋은 감독을 선택할 권리조차 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인정해버린 것. 이것이야말로 0대5, 0대6 패배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이미 개인이나 전술의 차원을 넘어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 그리고 중국 축구 전체가 총체적인 믿음의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하고도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고 어두운 절망의 터널 끝에 과연 탈출구는 있을까요?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마법 같은 묘책은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기사는 그 어떤 요술방망이 같은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직하고 현실적인 대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용의 한숨은 모든 것의 끈을 알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가장 밑바닥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길고 고통스러운 대장정의 출발 신호인 셈입니다. 그들은 이미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떼었습니다. 바로 고통스러운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그들은 스스로가 만든 문제들과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서 벌여야만 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그들은 공허한 환상 대신 뼈아픈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언제나 가장 위대하고 올바른 첫걸음입니다. 자, 오늘 김준석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국 축구의 이 쓰라린 각성의 순간에 대해 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들은 뿌리 깊은 편견과 자존심을 넘어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저도 하나하나 빠짐없이 흥미롭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보여주십시오. 다음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스포츠 해설가 김준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